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90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27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치원이나 교회 등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상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 왜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유치원, 교회, 어린이집, 종중사무실, 향후의 사무실, 동창회 사무실 등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번 강의의 주제를 Q&A 형식으로 일단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강의의 주제인 유치원이나 교회, 어린이집 등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적용을 못 받는다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를 Q&A 형식으로 일단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보시면 유치원, 교회, 종중사무실, 향후의 사무실, 동창회 사무실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보증금이나 권리금 또 계약갱신 청구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치원 등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가 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권리금 등을 보호받을 수 없고 또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한 건물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또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 보증금이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여기에서는 환산보증금을 말씀을 드리죠.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그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번 강의의 주제에 대해서 해답을 드립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유치원이나 교회 등이 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등이 정하는 일정한 설립 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자 등록이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에 해당되지 않아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고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업종인 교회, 유치원, 어린이집, 종중사무실, 동창회 사무실, 향후의 사무실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상가법에 의한 계약갱신 청구권, 또 보증금, 권리금 등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번 강의의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유치원이나 교회, 어린이집, 종중사무실 등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고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보증금, 권리금 등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요약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치원이나 교회, 어린이집, 종중사무실 등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유치원 등은 보증금이나 권리금, 또 계약갱신 청구권 등의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간략하게 유치원이나 교회 등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